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에 보너스냐 혹은 세금 폭탄이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 재테크하는 이른바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건데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원래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 3월 공제율을 2배 높인 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정한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부터 7월 사이 선결제 등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혜택이 많겠죠. 변화되는 부분 두 번째, 공제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됐는데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각 100만 원까지 300만 원이 추가되니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공제 대상이니까 지원받아 쓴 돈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크게 바뀐 부분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받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돈을 넣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죠. 벌써 21일인데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2주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계산하고 최저 사용 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연말에 계획한 고액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이외에도 최근 3년간 추이,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것 외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리 재적등본을 확보해야 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또 이번 달까지 꼭 해야 할 일,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합니다. 또 주택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달 안에 제출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면 좋겠죠. 이처럼 올해 달라진 세금 정책은 코로나19와 때려야 뗄 수 없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올해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가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든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에 대한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소위 3대 소비 촉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소득공제율의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등은 내년 18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잘 찾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 각자 급여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죠. 본인의 소비 형태를 꼼꼼히 분석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박한 올해 연말정산을 따져보고 똑똑하게 마무리 소비를 하는 동시에 내년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하영입니다.